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로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연은 김형택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 대표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이 사회 환경적인 변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도 분명 어떤 영향을 줄 테죠. 이 팬데믹 시대 분명 기업들의 고객과 채널 또 커뮤니케이션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뉴 노멀 팬데믹 이후 기업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단상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팬데믹 이후에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변화 발표를 맡은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의 김영택입니다. 일단 먼저 발표하기 전에 제가 오늘 어떤 내용으로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고 나서 바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세 가지 내용 부분들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이 팬데믹 이후에 변화라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을 고객의 변화, 그 다음에 산업의 변화, 그 다음에 전략의 변화라는 부분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그러면은 팬데믹 이후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별로 가져가야 되는지 부분들을 3단계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 이제 구현이 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들도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이니셔티브 그룹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이후에 따른 어떤 변화 부분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도 이제는 고객의 변화겠죠. 앞서서 다양한 연사님들이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큰 부분들은 언택트겠죠. 저희가 이제는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 부분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에 다양한 어떤 최고 경영자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가 터지면서 아마 언택트에도 최고 경영자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CUO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칩 언택트 오피서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기업에서의 이 언택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최고 경영층 측면에서의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밑에 있는 또 네 가지가 그런 거에 대해서의 기업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홈코노미라는 것들을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본질적인 가치죠. 우리가 이제까지 좀 일상을 좀 잊어먹었던 것들, 나를 잊어먹었던 것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 만나기보다는 혼자 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들입니다. 네 번째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불안이라는 것들입니다. 불안이 다가오면서 이 불안적인 환경을 어떻게 저희가 헤쳐나갈 것인가. 불안에 생기는 두려움, 우울감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소비,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런 산업들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에고이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경우 이제는 어느 순간에 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들, 또 나를 위한 소비, 나를 위한 가치라는 것들에 대해서의 나를 위한 가치 중심의 소비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객의 변화에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또 이런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산업 자체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유통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까지 다양한 산업군별로 앞에서 봤던 어떤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산업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것들이 유통이죠. 근데 유통 같은 경우도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오프라인 자체가 유통의 거점이 아니라 어떤 이제 유통 부분들 자체가 물류를 커버한다든지 온라인을 지원하는 역할로 어떤 역할론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밑에서 보시는 저희가 오토 서비스 같은 형태겠죠.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식음료 분야 부분에 대한 소비가
낮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더 타격을 입었던 부분들이 패션과 뷰티 부분들입니다. 외출을 하지 않으니까 패션과 뷰티에 대해서 지출이 지출이 감소했겠죠. 특히나 이제 뷰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좀 색조 화장품들이 많이 팔렸는데 저희가 이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색조 화장품에 대한 매출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많은 이제 현상들이 생겼는데 공연을 보지 않고 영화를 보지 않으니까 집에서 소비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다양한 OTT 관련된 서비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라든지 또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쿠팡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가 출연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교육도 바뀌었죠. 저희가 이제 비대면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격으로 저희가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런 원격에 대해서 강의 부분들이 익숙해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그전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의 집합 교육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아예 온라인 기반의 교육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다양한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업스킬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에 기본적인 역량이 아니라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업스킬 부분들을 이러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부동산 자체도 동일하게 이제는 저희가 오프라인 가서 직접 보고 직접 해서 상담받는 형태가 아니라 원격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형태로 전체적으로 산업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고객의 변화,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전략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크게 이제 기업 전략적인 부분에서 4가지 분야에서 전략의 변화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저희가 일하는 방식도 이제 변화가 돼야겠죠. 그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스피드해야 된다. 좀 더 협업을 해야 된다. 또 좀 더 공유와 공감을 확대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하는 방식 부분들도 그거에 맞는 어떤 조직 체계,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애자일 기반입니다. 그래서 애자일 기반의 조직,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의 실행을 중점으로는 이제 애자일 기반의 조직으로 변화가 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원격 근무를 진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협업 도구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비용의 효율성, 운영의 관리성,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기 위해서의 오퍼레이션도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효율과 생산성입니다. 그 효율과 생산성을 저희가 가져가기 위해서의 비용 절감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처를 한다든지 또 아까 디지털 관련된 기술을 도입해서 자동화라든지 또 의사결정 부분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진행한다든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기업이 기존에 영위했던 어떤 전략들 또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새롭게 혁신해야 됩니다. 그 혁신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디지털을 결합한다든지 또 기존의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벌었던 자원과 역량이 아니라 새로운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자원과 역량이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 기반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또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생태계를 확보해서 저희가 빨리 역량 강화를 하고 빨리 혁신을 하는 접근으로 혁신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도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고객을 만나지 못하고 또 고객 자체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크로스 오버하다 보니까 또 고객 자체가 앞서서 얘기했던 개인화와 실시간적인 형태의 그 니즈가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운영의 효율성, 비용 절감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도 중요하겠지만은 고객을 관리해서 저희가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측면 부분들이 강해지면서 이제 옴니채널 마케팅 체계 부분들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들은 이제는 물류에 대해서 공급망 부분들입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은 이제 공급망을 재정비하는 부분들인데요. 그 전에 오퍼쇼어링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니어쇼어링으로 빨리 이제 저희가 공급망 부분들을 해서 물류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제 온라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풀포멘트 확보라든지 아니면은 라스트 마일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또 공급망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에 따라서 그럼 기업들이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요?
뭐 전 세계적인 뭐 컨설팅 펌이 됐던 또 국내 CEO가 됐던 크게 두 가지 역량을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민첩성입니다.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고객과 채널과 또 뭐 마케팅 여러 부분에 대해서 기업도 이제는 기존에 했던 걸 영위하는 게 아니라 빨리 변화할 수 있는 민첩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민첩성이라는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로의 전환이라는 것들이 핵심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는 회복 탄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나서 한 단계 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역량 부분들을 저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의 핵심 부분들은 성장입니다.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변화에 따라서 분명히 궁극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또 바뀌어야겠죠. 제가 이제 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한 부분들을 크게 3단계로 그 단계별 전환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좀 더 디지털에 대한 역량, 또 디지털에 대한 강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커지면서 첫 번째 부분들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매니지먼트 트랜스포메이션의 범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가져가고 스피드한 조직 문화를 가져가는 것들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역량이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는 비즈니스 모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별로 또 세 가지 접근으로 비즈니스 모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 경험을 전환하는 전략이 첫 번째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디커플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책 자체의 핵심 부분들은 고객 경험 자체를 전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밸류체인을 전환하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기업의 밸류체인 단계를 축소해서 새로운 밸류체인 부분으로 확장하는 부분들이 두 번째 단계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플랫폼 전환 전략입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이 아니라 디지털 자원으로 또 디지털로 확장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플랫폼 전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은 빠릅니다. 또 디지털은 수많은 경쟁이 있습니다. 또 디지털 부분들은 그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다 역량을 갖추고 저희가 다 뭔가 만들어서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진출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분들은 에코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뭐 당장 저희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기 위해서 비즈니스 기반을 확보하기엔 뭐 생태계와 M&A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서의 기술 강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강화하는 역량도 필요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비즈니스가 바뀌어야 할까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 범위에서 지금의 이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기존의 제품 베이스의 상품 베이스의 그 비즈니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제품과 상품에 생겼던 데이터를 확장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전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뭐 프로비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프로비스인데요.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새로운 이제 그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프로비대라고. 이제는 그 덕트와 서비스와 데이터가 결합이 돼야 되는 프로비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은 어떤 이제 밸류체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연계가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떤 홀세일, 도매상을 거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이렉트로 하는 채널의 변화 부분에서 D2C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될 거라고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이제까지 기업들이 했던 인프라 자체가 새로운 플랫폼으로 확장되는 사업 기반의 변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례 부분들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기업의 본연의 어떤 상품을 팔았던 곳에서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형태가 이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부분들입니다. CU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거래소의 CU에 뭐 결제 데이터 또 상품 구매 데이터 부분들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대카드는 PLCC라 그래서 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기네 전용 카드 부분들을 현대카드에 맡겨서 발급을 하게 되는데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11개 기업과의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개 기업에서 지금 회원 가입 부분들이 한 900만 정도의 회원 가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마이데이터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플랫폼 부분들을 현재 트로로스라는 플랫폼을 테스트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비즈니스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는 D2C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보하는 것들입니다. 이제 제조사라든지 또 기존에 저희가 도매를 거쳤던 형태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고객들한테 제품을 판매하고 마케팅을 진행하는 형태 부분인데요. 그 대표적인 회사 부분들이 나이키겠죠. 나이키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그 해외 쪽에 이커머스의 비중을 본다 그러면은 한 15에서 18%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키가 D2C로 전환을 해서 원래는 2023년 정도에서 그 30%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D2C를 강화해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30%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3년이나 걸렸던 목표를 코로나 기간에 단기간에 그 성과를 냈고요. 또 저희가 D2C를 접근하는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분이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부분들인데요. 롯데자가 같은 경우는 월간 가자라는 구독 모델들을 하고 있습니다. 월에 한 9,900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은 매월 정기적으로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오픈하자마자 뭐 5시간, 1일 이내에 뭐 벌써 목표를 도달을 했고요. 또 코론 같은 경우는 라이브 커머스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해서 매출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회원 자체도 한 300만 정도의 시청 회원 부분들을 누적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하는 것들입니다. 기존의 기업의 인프라 부분들을 기존의 그 인프라 부분들이 단순하게 거래를 제공해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을 개방해서 여러 인접 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 자체가 우린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를 제조하는 제조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면서 생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새로운 뭐 비즈니스 모델,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을 하는 모빌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오일 같은 경우도 주유소가 단순하게 이제 주유를 놓는 곳들이 아니라 저희가 물류의 거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양한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앞서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4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분들은 다양한 변화에 민첩성과 회복 탄력성 역량 확보가 첫 번째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반을 갖춰서 저희가 단계별로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 부분에는 운영 효율성을 강화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각각의 기업의 역량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기반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은 그걸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생태계 구축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고객 경험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것인지, 밸류체인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보할 것인지, 플랫폼 전환 전략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전환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 부분을 크게는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D2C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현재 진화가 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